여러분 안녕, 쫑쌤입니다. 경희대하고 서강대는 제 블로그에 혹은 유튜브에 해설까지 자세하게 실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가톨릭대, 단국대, 동국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작해요. 자, 가톨릭대는 수리논술이 시험시간이 100분입니다. 대문항이 3개고요. 각 소문항이 2-3개인데 제가 쭉 2-3개 정도를 훑어봤고요. 시험 과목은 고교과정 전체를 봅니다. 이게 기하나 확통이 포함될까봐 굉장히 겁나시죠? 기하는 안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시문은 교과과정의 필수 개념을 주기도 하고 제시문의 아래쪽에는 문제의 조건을 제시하기도 해요. 그리고 문제 형태는 대문항 1개당 각 소문항이 2개 있고요. 소문항은 대체로 독립문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문항들끼리 소문항 1번, 2번이 서로 그냥 관련 없이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따로따로 그냥 연관 없이 푸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주요한 빈출 단원은 확률 나오고요. 접선, 수열, 정적분에서 보통, 수원, 수투, 확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미적분도 좀 나오고요. 자, 여기는 논술이 비교적 여러분이 딱 문제를 봤을 때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고1의 수학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요. 수원, 수투, 미적분 역시 평범하다는 거는 수능하고 되게 좀 가깝다, 수능 친화적이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출제될 거라는 거예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교재로 일요일날 시험 보기 전까지 금토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 내서 한번 쭉 훑어보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제가 수록해 놨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가톨릭대는 끝내고 다음 갑니다. 네, 두 번째는 동국대 수리논술 출제 경향 간단 정리 볼까요? 자, 동국대는 시험 시간이 90분으로 짧습니다. 한양대도 90분이죠. 그리고요, 대문항이 3문제인데 각 소문항이 하나나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한가하죠. 시험 시간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동국대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5문제, 6문제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험 과목은 고교과정 전체입니다. 여기도 기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기하는 잘 안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제시문은 고교과정의 개념, 여러분 교과서에 그런 개념 있잖아요. 뭐 도함수의 정의나 접선이나 이런 정의들을 평이하게 제시하고 있는 형태다. 그 다음에 문제 형태는 대문항 1개당 소문항이 없거나, 그러니까 한 문제만 있거나 2개 이내의 문제수가 비교적 적다. 각 소문항은 독립문항 형태다. 소문항이 계단식으로 마지막 소문항을 풀기 위한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동국대는 각 소문항이 서로 따로따로 연관 없이 놀고 있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고요. 동국대는 지금까지는 2018학년도까지는 과탐까지 같이 냈던 대학이어서 보면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가 자주 출제돼요 라고 말하는 단원이 없어요. 그냥 여기 저기에서 그냥 골고루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빈출 단원이 없다는 거. 그리고 미적분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됐다. 작년에는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자, 2022학년도 모의노술 문제를 보면 자, 동국대는 기하를 거의 출제하지 않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2차 곡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곡선에 대한 간단한 정리가 필요하다. 2차 곡선의 성질이나 식을 세우는 정도의 정리 정도를 해주는 게 좋겠고요. 문제 2번은 한 표본 공간에 대한 조건부 확률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확률 문제는 중복조합, 조건부 확률 여기 단어는 꼭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하고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주로 출제됐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동국대 문제들이 수록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동국대에도 넘어가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단국대 정리하면요. 간단하게 보시면 시험 시간이 120분으로 깁니다.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가 120분으로 좀 긴 대학이죠. 그 다음에 문제는 대문항 2문제에 각 소문항 2-3개니까 시간에 비해서는 여기도 약간 한산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시험 과목은 고교과정 전체고요. 제시문은 고교과정의 개념을 박스 형태로 제시하고 문제의 조건이 아주 복잡하게 제시되기도 하고 함수들이 제시되기도 해서 제시문과 문제까지 앞에 보면 굉장히 길다. 그래서 읽을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형태는
대문항 내 소문항의 계단식으로 다음 소문항을 풀기 위한 정보이거나 각 소문항 1번은 문제 조건을 너 이해했니? 한번 간단하게 숫자 대입해서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됐고요. 각 소문항 1번은 배점도 낮고 이거 틀리면 합격 가능성은 제로죠. 자, 주요한 빈출 단원은 미적분과 확률통계에서 주로 출제했고요. 미적분에서는 미분 활용 단원, 적분 활용 단원에서 주로 출제하며 난도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 매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단국대는 이제는 인서울이 아니어서 네임밸류가 확실히 떨어지는 대학이에요. 그런데 논술 문제가 엄청 어렵다는 건 합격점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에요. 단국대를 지원한 학생의 실력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날 시험장에서 놀리지 않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저 좀 뽑아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정말 열심히 답안을 적는 사람 중에 합격자가 나온다는 사실. 그 다음에 2022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봤을 때는요. 생뚱맞게 유리함수가 나왔어요.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도 물어봤고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변화율의 정의로 미분하는 거 있잖아요.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 그거 출제됐었고요. 접선의 방정식도 물어봤고 극값을 이해하느냐 극값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보고 극값에 대한 바른 정의 한번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적분에 편중되어져서 지금까지 쭉 출제되어 왔다. 확률과 통계의 출제 가능성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문제가 두 문제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는 미적분, 한 문제는 확통. 혹은 한 문제는 미적분, 한 문제는 수원. 이렇게 미적분 하나, 수원 하나, 또는 미적분 하나, 확통 하나 이런 식으로 출제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요일 세계대학교 간단한 정리 마쳤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